남은 시간을 당신 손 안에서 쓰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계자 씨 이렇게 떨리는 게 정상인가요?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우리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삐소리 사이로 민석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63세와 69세,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오늘 사연 시작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세요. 제주 서귀포 해안가에 자리한 작은 민박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어요. 9년 전 태풍에 남편을 잃고 나서부터죠. 바다가 보이는 이 집은 한때 행복했던 추억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저 빈 객실들만 남아 있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면 늘 악몽에 시달렸어요. 파도에 휩쓸려가는 남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 밤이면 해안가 창문을 두드리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반쯤 비어있는 객실들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까요? 63살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폭우가 쏟아진 후 아침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난 남자가 있었어요. 이민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69살의 은퇴한 공무원이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장기 투숙을 원한다는 그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혼자 온 나이든 손님이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상처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와 비슷한 무언가가요. 바다 냄새를 맡으며 쉬고 싶다는 그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가장 전망이 좋은 방을 내어드렸죠. 2층 모퉁이 방으로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주인과 손님의 거리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청소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제가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어요. 김을 메고 있으면 옆에서 함께 하시고 시장에 갈 때면 가방을 들어주시고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석 씨와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포개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밭에 나가 김을 매는데 어느 순간 그분도 함께 나와 계시더라고요. 말없이 옆에서 잡초를 뽑아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어느 날은 손이 마주 닿았어요. 같은 잡초를 뽑으려다가 그만 손등이 스쳤는데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서로 당황해서 손을 거두긴 했지만 그 따뜻한 감촉이 하루 종일 남아 있었죠. 시장에 함께 가는 일도 늘어났어요. 민석 씨는 늘 제 뒤를 따라오면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셨어요. 조개를 사서 집에 돌아와 끓인 국을 함께 먹을 때면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가족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이 가져가고 정작 본인은 갈 곳이 없어서 제주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처가 있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둘 다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었죠. 남편 기일이 돌아왔을 때였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민석 씨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묵념에 동참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9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거든요. 그때 민석 씨가 말없이 수건을 내밀어 주셨어요. 위로의 말 대신 부드러운 한숨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단순히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함께 차를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는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가족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제 얘기도 들려드렸어요. 남편과 함께 이 민박집을 시작했던 일, 행복했던 시절들, 그리고 태풍에 남편을 잃었던 그 끔찍한 밤 얘기까지요.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는데 민석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 주고 있구나 하는 거리요. 63살과 69살, 늦은 나이지만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민석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분이 이미 밭에 나가 계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잠깐 쉬고 있는데 민석 씨가 다가오셨어요. 그분도 나이가 있으셔서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면서 오히려 제 허리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제 머리카락이 흩날렸는데 민석 씨가 그 머리카락을 살짝 정리해 주셨어요.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시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필요한 것들만 사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민석 씨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이 생선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싱싱한 고등어나 갈치를 골라서 사오곤 했죠. 집에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도 생겼어요. 민석 씨가 의외로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놀랐어요. 혼자 살면서 익힌 실력이라고 하시면서 된장찌개를 끓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함께 만든 음식을 먹을 때면 정말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에 바닷가를 산책하는 일도 늘어났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민석 씨는 젊은 시절 꿈이 화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 되면서 그 꿈을 접었지만 지금도 가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젊을 때는 음악을 좋아해서 성가대 활동을 했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고 민박집 일에 바빠지면서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렸는데 민석 씨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밤 또 태풍이 몰아쳤어요. 바람 소리와 빗소리가 워낙 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민석 씨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까 그분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놀랐어요. 둘 다 잠옷 차림이어서 조금 민망했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태풍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민석 씨도 그렇다고 하시면서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자고 하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무서움을 잊게 해줬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구나. 9년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무서움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요. 63살의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민석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저를 바라보시더니 오늘 저녁에 드릴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종일 궁금했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안 됐거든요. 평소처럼 밭일을 하고 시장도 다녀왔는데 민석 씨는 방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민석 씨가 작은 가죽 사진첩을 들고 나오셨어요. 낡고 오래된 것 같았는데 조심스럽게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사진첩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에는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밭에서 일하는 모습, 해변을 걷는 뒷모습, 시장에서 웃고 있는 얼굴까지요. 언제 찍으셨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민석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그냥 스쳐갈 뻔했던 풍경들이 모두 추억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따뜻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거든요. 민석 씨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진첩을 보면서 울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민석 씨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늦은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다고 속삭이셨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죠. 민석 씨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우시더니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그때 민석 씨가 말씀하셨어요. 혜자 씨, 이 나이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우스울지도 모르지만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우스운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진솔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폭우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민석 씨가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분이 천천히 제게 다가오시더니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첫 키스가 이어졌어요. 63살과 69살,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낀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이었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지만 민석 씨와 함께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밤이 됐어요. 늦은 나이에 첫날 밤이라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행복함이 더 컸어요.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후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시장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박 예약 전화도 뚝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떤 아줌마는 대놓고 나이도 없이 창피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말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민석 씨도 눈치를 채셨나 봐요.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지시더라고요. 밖에서는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일부러 말을 적게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민박 손님들도 문제였어요. 젊은 커플이 와서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남자친구를 데려다 놓았다면서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평점도 떨어졌어요. 예약 취소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성수기인데도 빈 방이 태반이었죠. 생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 민박집이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대로 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석 씨도 그런 제 상황을 아셨나 봐요. 어느 날 저녁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신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떠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막 행복을 찾았는데 또 혼자가 되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민석 씨 말이 맞았어요. 그분이 계시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계를 택할 것인가. 63살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게 기적 같은 일인데 그걸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민석 씨는 제 마음을 아시는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새벽에 일찍 나가시고 늦은 밤에 들어오시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미안했어요. 결국 민석 씨가 먼저 결정을 내리셨어요. 어느 차가운 새벽 가방을 들고 나가시려는 걸 봤어요. 말리려고 했지만 그분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내가 떠나면 혜자 씨가 덜 힘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을 향해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저도 따라 나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런데 마을 찻집 창밖으로 민석 씨가 보였어요. 우산을 접은 채 비를 맞으며 서 있으시더라고요. 떠나려다가 못 떠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생계가 어려워지든 이 사랑만은 놓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63살에 찾은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는데 남의 시선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민석 씨를 붙잡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하기로요. 혼자서는 무섭고 힘들겠지만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찻집으로 뛰어가서 민석 씨를 붙잡았어요. 비에 젖은 그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타나자 놀라시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둘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때 민석 씨가 제안하셨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우리 관계를 밝히자고요.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바닷길을 따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과 어우러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바위까지 왔을 때 민석 씨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 바위는 약속 바위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옛날부터 연인들이 와서 서약을 하던 곳이라고 했죠. 민석 씨가 준비해 온 정화수를 바위 앞에 올리시더니 정중하게 절을 하셨어요. 저도 따라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여기에 두고 가겠다고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혼자 살아온 외로움도 모두 여기에 맡기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요. 민석 씨도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을 여기에 두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도 용기를 냈어요. 품 안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거든요. 9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녔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바위 앞에 올려놓으면서 남편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이제 추억으로 간직하되 앞으로는 이 사람과 걸어갈게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을 완전히 잊는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파도 소리가 우리의 서약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어요. 드디어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살 수 있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바위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지내자고요.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마을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마주친 사람이 슈퍼마켓 아주머니였어요. 평소에 험한 말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석 씨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잠깐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떳떳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나 봐요. 저도 용기를 내서 덧붙였어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고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시선이 따갑긴 했지만 적어도 대놓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당당한 모습을 보이니까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민박집 상황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예약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건씩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민석 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석 씨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밤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민석 씨는 괜찮다면서 버티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민석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나이가 많아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입원실에서 민석 씨를 돌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찾은 사랑인데 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남편처럼 떠나버리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민석 씨도 제 마음을 아시는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자신 때문에 고생시킨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민석 씨가 많이 약해지신 걸 느꼈어요. 예전처럼 힘이 없으시고 말씀도 적어지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었는데요. 어느 날 밤 민석 씨가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허전하다면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종이봉투에서 나온 건 수제로 만든 은반지였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반지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언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손가락 사이즈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민석 씨가 제 약지에 그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남은 시간을 당신 손 안에서 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민석 씨도 자신의 상황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소중하다고, 아프든 건강하든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제 약지를 내밀면서 반지를 받아들였어요. 그 반지를 끼고 나니까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이 반지가 우리의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석 씨도 같은 마음이셨나 봐요. 제 손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셨어요. 다행히 며칠 후부터 민석 씨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침도 줄어들고 열도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퇴원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로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약지에 있는 반지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석 씨를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몸보신이 될 만한 음식도 해드리고 약도 챙겨 드시게 하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민석 씨가 고마워하셨어요. 서로를 더 아끼게 된 시간이었어요. 민석 씨가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대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약식을 갖기로 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법적인 절차보다는 마음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소박한 서약식을 준비했어요.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의 사랑도 그 나무처럼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곳을 택했죠.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반응들이 많았지만 점차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늦은 사랑이라도 소중하다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서약식 당일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민석 씨의 딸 나영 씨가 서울에서 내려온 거예요.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결정을 반대하러 온 것 같았어요. 민석 씨도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영 씨는 처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아버지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면서 체면도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의 반대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석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선택이니 존중해달라. 남은 인생 혼자 외롭게 살 수는 없다. 그 말씀에 힘이 있었어요. 나영 씨도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아버지 모습을 처음 보셨나 봐요. 저도 용기를 내서 나영 씨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을 정성껏 돌보겠다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그리고 딸로서 아버지의 행복을 축복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나영 씨가 한참 동안 말없이 계시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된다면서 늦었지만 축복한다고 해주셨어요. 그 순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렸어요. 서약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에 맞춰서 시작됐는데 느티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환상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와주셔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죠. 민석 씨와 저는 나무 앞에 서서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간단한 서약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의미 있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축사를 해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아름답다면서 마을의 모범이 되는 부부가 되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서약식이 끝나고 나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활기찬 축하 자리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63살의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69살의 남자분과 서약까지 하게 된 이야기를요. 나이와 상관없이 두 번째 봄이 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구나 싶었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를 일기장에 남기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늦은 사랑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민석 씨와 저는 이제 진짜 부부가 됐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한 부부예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밭일도 함께하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가끔 민박 손님들이 우리를 보시면서 부러워하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면서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싶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63살에 만난 사랑이지만 마치 평생을 함께 산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됩니다.